네,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. 휘발유 1리터에 1,400원 하는 주유소가 등장했다고 합니다. 시황센터에 왔는데 웬 유가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. 오늘 시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. 간밤에도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. 4% 넘게 밀려나면서 이제 배럴당 60달러에 턱걸이하고 있는데요. 이런 여파를 받으면서 간밤 미국 증시는 하락했고요. 또 우리 증시도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.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. 어제 크게 밀렸는데요. 반등은커녕 여기에 추가적으로 약세 흐름 나타냅니다. 현재 지수 1930선도 위태위태한 모습인데요. 현재 0.72% 하락하면서 1931.4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. 어제 장에서 20일 이동평균선 내줬는데 지금 현재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다 밑돌고 있는 흐름이고요. 보시면 일봉 상황 개파락으로 출발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. 그럼 분봉으로 보겠습니다. 오늘 장 초반에 보시면은 개파락으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. 이 10분 내 2,923.54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었네요. 그런데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1930선 부근에서의 흐름 보입니다.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.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. 특히나 외국인의 매물 부담이 어마어마한데요. 개장한 지 1시간 약간 지났는데요. 어느새 외국인 매도 물량은 1,900억 원대까지 늘었습니다. 현재 2,000억 원 가까운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현재 350억 원 정도의 제한적인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어쨌든 기관도 오늘 장 초반부터 매도로 가닥을 잡고요. 계속해서 좀 매도폭을 늘리고 있습니다. 개인만이 좀 물량 받아냅니다. 현재는 800억 원의 제한적인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어서 업종별로 보겠습니다. 지수가 울고 있습니다. 업종들도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데요. 그 가운데서 낙폭이 가장 큰 업종은 바로 오늘 장에서 가장 낙폭이 큰 업종 통신입니다. 1.78%의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요. 전기가스, 섬유, 의복, 음식료품, 건설 순으로 1% 넘는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요, 내수주들 보통은 지수가 밀렸을 때 내수주는 좀 잘 버티는데 오늘은 좀 이야기가 다르네요. 통신, 전기가스 이런 유틸리티 낙폭이 크고요. 섬유, 의복 쪽도 1%대 조정, 음식료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건설주, 이 전거래일에 이 건설과 관련해서 좀 개별 악재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좀 밀려나는 흐름 눈에 띕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대비 좀 잘 버티는 업종 확인해 볼까요? 네, 지금 증권 업종이 힘을 내네요. 광보합권 0.42% 상승하고 있고요. 보험과 종이목재는 계속해서 좀 보합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어서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장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만큼 이 물류주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. 오늘 항공주, 거기에 육상, 운송까지 모두 다 좀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. 특히나 항공주들 그 가운데서 어제 장에서 가장 탄력적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장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아시아나항공 장 초반에 이것보다 강했는데 현재는 좀 탄력이 둔화됐네요.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. 아시아나항공이 현재는 2.67% 상승하고 있고요. 위부터 좀 순서대로 보면은 대한항공 0.7%, AK홀딩스, 티웨이홀딩스도 1에서 2% 정도의 상승 흐름입니다. 한진칼은 장 초반보다는 좀 약화됐습니다. 현재는 하락으로 돌아서 있는데요. 1%대 조정받고 있고요. 예림당 1%대 반면 오르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요, 이 가운데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한진칼과 티웨이홀딩스까지 모두 다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하고요. 현재는 장중 고점 대비로는 약간의 조정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. 지금 아래쪽에 다른 물류주들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. 지금 흥하해운 오늘장에서 2%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종목이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밖에도 다른 해운주들 KSS 해운이나 대한해운, 한진해운도 제한적인 반등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한진해운 2% 정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.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 장중 고점 대비로 밀려나면서 현재는 소폭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.
네, 오늘장 물류주들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은 많지만요.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. 예전에는 국제유가 하락하는 폭만큼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동안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탄력은 다소 둔화되는 흐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 반면에 이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 함께 밀려나면서 악재로 작용했던 정유, 화학, 조선은 어떨까요? 오늘 밀려납니다. 밀려나기는 밀려나는데요.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을 찾아보자면은 내성이 생겼나 봅니다. 그래도 좀 낙폭은 제한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먼저 화학주들부터 체크해 볼게요. 어제장에서 롯데케미칼이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겁니다. 그런데 현재 보시면은 롯데케미칼은 1%, 2% 정도의 하락 흐름이고요. LG화학 3%대, OCI가 1%대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물론 하락입니다. 그런데 이 캔들을 보시면은요, 현재 일봉이 모두 다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.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거겠죠. 그리고 이어서 정유주로 넘어가겠습니다. SK이노베이션 0.5% 제한적인 하락이고요. S오일은 플러스권에서의 흐름 보입니다. 다른 정유주와는 다르게 S오일은 아람코발 이 플러스권에서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. 이런 흐름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GS 오늘장에서 0.6% 정도의 조정 양상 띄고 있습니다. 나머지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낙폭 대체로 만회했습니다. 한진중공업 1%대 플러스권이고요. 대우조선해양도 현재는 좀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정유화학, 조선이 모두 다 이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낙폭을 빨리금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.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코스닥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앞서서 이 거래일 연속해서 밀렸는데요. 오늘장에서 잠시 좀 플러스권의 전환 시도도 나왔거든요. 현재는 0.15% 다시금 약보합권으로 돌아섰는데요. 어쨌든 540선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. 수급 확인하겠습니다. 외국인 쪽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는데요. 오늘 외국인이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 78억 원의 매수고요. 기관도 매수매도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는 어쨌든 12억 원의 제한적인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개인 쪽에서는 81억 원 현재 매도 대응 중입니다. 네, 코스닥 내에서는요, 최근에 이 중국, 사물 인터넷, 게임 이 세 가지 테마가 대세입니다.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. 그 가운데서 가장 강한 중국 국적주 보겠습니다. 무더기 상한가입니다. 상한가 일색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. 지금 이스타시아 홀딩스, 중국 원양자원, 차이나 하오란, 웨이포트, 글로벌 SM 다섯 종목 상한가고요. 모두 다 신고가 경신했습니다. 나머지 종목들도 10% 이상의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어서 사물 인터넷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장에서는요, 이 로엔K가 사물 인터넷주로 추가로 편입이 됐습니다. 이 로엔K는요,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을 펼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 탄력이 현재 18%대 붙고 있고, 이루원도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 진행되는 뉴스가 좀 나왔죠. 이런 소식에 현재 다른 사물 인터넷주 대비 탄력이 좋습니다. 게임주로 넘어가겠습니다. 게임주는 최근에 신작 혹은 해외발 모멘텀이 있으면 갑니다.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가는데요. 오늘은 넥슨GT가 이 순환매 바통을 이어봤습니다. 넥슨GT의 몬몬몬이라는 게임이 오는 29일 중화권에서 앞으로 공개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. 이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넥슨GT가 12%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. 어제장에 이 신작 모멘텀 나타내면서 강했던 조이맥스는 고점 대비로는 약간은 좀 밀려났습니다. 오늘장에 엑토즈 소프트, M게임, 컴투스, 파티게임즈, YD 온라인도 1에서 5%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